페이지에 1번 지상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됐습니까? 네. 네. 책 폈죠? 326페이지에. 네. 잘 쉬셨고. 네. 폈죠? 네. 네, 갑니다. 1번은 맞습니까? 네.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 맞네. 2번. 지상권에 의해서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 지상권자 거죠? 네. 지상권자 소유자나. 네. 맞죠? 네.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소유가 누구 거라고? 지상권자 거라고요. 이해되면 됩니다. 2번 됐어. 2번은 맞고. 3번은요?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양도할 수 있다. 처분 등 할 수 있다 했잖아요. 3번 X입니다. 4번 구분 지상권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뭐가 빠져야 돼 반드시? 수목 빠져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수목 들어가면 X야 무조건. 알겠어요? 거기다가 슬쩍 수목도 좀 엿본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맞죠? 그러니까 5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 설정의 경우, 자, 피담보 채권을 변제로 소멸하면은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뒤에 이제 뭐 담보에 의한 지상권 했을 때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농협에 여러분 땅 갖고 있는데 농협에 대출을 받을 때 은행으로 대출 받으면은 농협에서 뭡니까? 그 땅에다가 저당권 설정하죠. 네. 그리고 거기다 뭡니까? 함부로 건물이라든지 뭐 부당한 행위 짓지 말, 무가 건물 짓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상권 설정해 버립니다. 무슨 말이죠? 네. 다시 또 땅을 빌리면서 뭡니까? 땅에다가 돈을 빌려 하는데 은행에서는 뭐 한다고? 농협에서는 땅에 저당권, 땅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놓고 또 건물 함부로 못 짓도록 건부강가 들어봤죠? 네. 건물이 무가 건물 짓다보면은 땅 가격이 어떻게 되면 떨어질 수 있잖아. 건부강가잖아 이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돈을 다 갚으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도 소멸하지만 뭐도 소멸합니까?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는 말이야.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하다가 3월달에 한다고 했던 그 뒤에 효력만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게 한번 나왔던 겁니다 이게. 자, 5번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5번을 모르더라도 답은 3번. 쉽죠? 예. 대답은 안 하네요. 쉽다 하니까. 자, 일단 그래서 이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으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313페이지. 31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뭡니까? 정수기가, 부족해가지고, 뜨거운 물이 없다고. 또 저희한테 와가지고, 뜨거운 물 아침에 막 사람들이 빼가니까는, 한 5번째 빼니까 뜨거운 물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뭐 저희한테 뜨거운 물 안 나온다고 그러는 거야. 정수기 갖다 놨어요 다. 예? 그래서 정수기 곧 설치합니다. 예? 내일 와서 설치하니까 내일까지 좀 참아주세요. 이제 저희한테 와서 뜨거운 물 안 나온다고 이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도 할 거예요? 자, 포트를 갖다 놔야 되나? 자, 하여튼 옛날에는 솔직히 정수기 2대였고 포트까지 있었어요. 언제 전이냐? 2년 전까지만 해도. 왜? 다 양쪽 다 빼고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빈 적이 거의 없었어요. 꽉 찼습니다 그때. 아침마다 뭡니까 자리 때문에 사오고 막 깔짓 뜯고 말리고 나는 아침 진짜 그랬는데 지금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되려고 하니까 또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걱정입니다 걱정. 저 보니까 신천지에 계신 분이 이제 됐대요. 보니까 대구 신천지에 그 교회에서 이제 그 해가지고 걱정이 그 사람 때문에 전파가 됐는지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신천지라고 또 있어요. 여기. 예. 울산에 무궁동에 있어요. 무궁동인데. 자, 하여튼 그건 몰라대고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우리 공부가 신천지입니다. 공부가 신천지예요. 자, 봅시다. 자,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자, 이 걱정입니다. 부산은 아니고 어디입니까? 지금 대구하고 영천까지. 그래서 영천 신도들이 영천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퍼진 것 같더라고요. 걱정입니다, 걱정. 자, 하여튼 갑시다. 우리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는 뭘 했어요? 학원집만 하면 절대 안 걸려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전세권이라는 게 어떤 거냐? 우리 판서 노트의 몇 페이지? 53페이지 핍니다. 우리가 지상권과 전세권을 같이 비교해서 같이 정리를 쫙 해버리면 한 방에 끝나버려요. 알죠? 따로 해버리면 외울 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자, 지상권에서 이제 전세권을 갑니다. 자, 갑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이제 보통 아파트 전세하면 몇 년 전세합니까? 2년 하죠. 2년 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집에 전세금 꽂고 전세금을 꽂고 계약서 쓰죠. 합의 플러스 등기.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뭡니까? 전세권자라 하고. 자,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해 주니까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이 이렇게 성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가 이 전세금입니다. 전세금은 한번 물어볼게요. 기존 채권으로도 가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채권으로 가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은 그 전에 있는 뭐 공사대금 채권 1억이 있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전세금 설정할 수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기존 채권으로도 가늠할 수가 있다. 없다 나오면 X입니다. 이게 없다라고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연달아가. 없다 X야. 있다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성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권 성립을 하면은 제일 먼저 또 어떻게 됩니까? 존속기간 나오겠죠. 네, 존속기간 나오는데 이게 312조 내용인데 이거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303조의 전세권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303조 있죠? 303조 있습니까? 313페이지 찾았어요? 303조 전세권의 내용 1항 전세권자는 뭐를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여기 부동산의 현관편이시고 우리 지상권은 아까 뭐 했어요? 토지죠. 지자가 땅 지자를 했죠.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객체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점유하여 자 점유하니까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요것도 시험 나왔던 거예요. 점유를 하여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니까 무슨 물건? 사용 수익 용익 물건입니다.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게 우선 변제가 뭐라고요? 담보 물권적 성격이 있다. 그래서 전세권은요. 전세권의 법조문에 의해서 사용 수익하니까 뭡니까? 용익 물권에다가 우선 변제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담보 물권적 성격도 겸하고 있다 없다. 있다가 시험 문제야. 있다 해야 되는데 없다 해가지고 X 나왔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조문 내용 자체가 사용 수익하며 전세금 안 주면 전세금은 뭐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넣으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했으니까 담보 물권적 성격도 있고 사용 수익하니까 용익 물권적 성격도 같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조문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게 많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318조 갑니다.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치할 때, 자, 현관편을 주고 뭐를 지치하면은 전세금 반환을 지치하면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부에 정한 바에 의해서 전세 목적물을 경매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경매 넣어서 뭐 한다고요?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법적 성질을 갑니다. 타인 부동산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지상권에서는 타인의 토지잖아. 요거는 부동산. 부동산 하면 뭐가 있습니까?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이 아니고, 자, 토지와 건물 합쳐서 말합니까? 부동산이 하죠. 맞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를 했는데 말 표현이 조금 잘못했어요. 자, 일단 토지와 건물 합쳐서 뭐라고요? 부동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고 타이틀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2번에 양갈로 2번에 별표해 넣으셔야 돼. 양갈로 2번. 아까 설명했던 거야. 사용 수익하니까 용익 물건이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잖아요. 담보 물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밑에 용익 물건, 담보 물건성 두 가지 묶어놓고 타이틀에만 현관표 딱 해놓고 자, 그래서 담보 물건적 성격과 용익 물건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내용만 체크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넘기시고 전세권의 성립 요건 나옵니까? 자, 성립 요건은 농경지는 전세 목적으로 하지 못한답니다. 못한다. 그렇답니다. 자, 밑에 가세요. 전세권 설정 계약과 등기 되었습니까? 네, 설정 계약과 등기. 첫 번째 줄 보시면 끝에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에서 성립한다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별표입니다. 별표. 네. 2번 나왔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전세권 설정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내용 읽어보면 그거야.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돼. 가능함으로까지 줄 것이면 돼.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전세권 설정할 수가 있답니다. 자, 요거 이제 또 아셔야 될 게 저당권에 가서 나오는데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이것도 시험 나왔던 거고 이것도 시험 몇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가등기담보에 가도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앞으로 가등기담보 설정할 수도 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같이 기억을 해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뭔데요?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럼 제3자 앞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됐어요? 자, 나중에 뒤에 저당권 파트 가서 그 내용 나오면 다시 또 이쪽에 와서 복습시켜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서 전세금 지급으로 갑니다.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의 내용 줄 거 놓고 전세권의 내용이고 2번이 포인트입니다.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그리고 바로 밑에 줄 거야 돼. 분리양도 돼, 안 돼? 안 되죠. 분리할 수 없는 요소다 이 말이야. 옆에 페이지 가서 전세금 지급 방법에서 별표 크게 해놓고 시험에 10년 동안 3번 나왔던 거예요. 그 페이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도 가늠할 수 있답니다. 그 밑에 발레보기 그 밑에가 그 내용이야.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칠판에 적어놨죠? 기존 채권으로도 가늠할 수 있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 전세 목적문의 인도입니다. 인도는 요소가 아니다.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첫 번째 줄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얘기 나왔습니다.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만 되면 전세금 성립합니다. 목적물 인도받지 않아도 성립은 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목적물 인도받아야 성립한다면 O다 X다. X. 이게 왜 나오느냐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주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주주가 뭔데? 주민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뭐 해야 됩니까? 목적물 인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상가임대차는 뭡니까? 사건이야. 사건 뭔데요?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건물을 뭐 해야 돼요? 인도해야 돼. 받아야 돼. 목적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래서 주인법과 상인법에서는 목적물 인도가 요소지만은 전세권은 목적물 인도가 요소가 아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알겠죠? 이런 내용을 빠뜨릴까 싶어서 시험에 2번 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세권은 목적물을 안 받아도 설정 등기만 되어 있으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주인법과 상인법에서는 반드시 목적물 인도는 성립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헷갈리니까 내겠죠. 냈습니다. 2번. 됐어요? 자, 됐고. 대답 안 하면 제가 됐다고 하고 넘어갑니다. 무조건. 자, 존속기간 가겠습니다. 존속기간 312조. 자, 이제 자 보세요. 여기까지 설명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으로 갑니다. 존속기간 최장기간 최단기간 최장기간과 최장기간과 최단기간 이렇게 됩니다. 최장기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토지는 몇 년입니까? 10년. 건물도 10년. 10년이에요. 판소도 다 돼 있습니다. 네. 최단기간은 토지는 있다 없다? 없어. 건물은 1년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사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오셔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데 6개월만 전세 살겠대. 설정 등기 해달래. 됩니까? 안 됩니까? 최단기간 건물이죠. 아파트는 건물이죠. 몇 년이다? 1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법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312조까지 뭐 얘기 못 하더라도. 알겠죠? 법에 최단기간 몇 년이다? 1년이다. 6개월은 안 된다고, 설정 등기가. 등기 신청하면 뭡니까? 각하당합니다. 알겠죠?
네, 다시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다시 몇 개월 고쳐야 됩니까? 1년 고쳐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예요? 존속기간이다.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우리 판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갱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10년. 이건 10년. 10년입니다. 자, 갱신 10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최장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10년. 자, 그래서 아는 사람 전세권자가 둘이 왔는데 뭐 보니까 친하고 그래가지고 10년, 20년 전세를 하겠대.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안 돼. 10년하고 갱신해.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이게 돼야 나중에 컨설팅 해줄 거 아니에요? 네? 전세가 설정하는데 20년 한다. 아, 20년 안 되고 최장기간이 몇 년이다? 10년이고 다시 갱신하십시오. 이렇게 된다고. 건물에 이 6개월 한다. 안 돼. 몇 개월? 1년. 1년이다, 1년. 6개월 안 돼요. 건물은 최단기간이 1년이다. 알겠어요? 네. 설명 되겠습니까? 네.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험 지문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법정갱신입니다. 법정갱신이 뭐요? 법정갱신. 2년 계약이 끝났는데도 에? 목적물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고, 자, 그리고 전세금 설정한 나가라는 얘기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야. 무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랬을 때 뭡니까? 무슨 갱신이다? 법정갱신. 법정갱신입니다. 그 법정갱신이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중개사 하겠다면은 전화가 옵니다. 와서 뭐랍니까? 중개사님, 아니, 전세금 설정자가 나가는 얘기 안 하고요. 2년 지났는데 내가 계속 목적물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겠죠? 그럼 설명해 줘야 돼. 무슨 갱신이라고? 법정갱신. 그럼 뭐랍니까, 걔가? 법정갱신이 뭔데요? 이렇게 하겠죠? 이게 시험 문제라. 그럼 뭐라고? 자, 내용은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 되고, 사용수익하는 건 동일한 내용이란 말이야.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된다라고 딱 하면은 또 질문합니다. 그 정함이 없는 거 어떻게 되는데요? 물어보겠죠? 그러면 313조 가는 거야. 존속기간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313조. 여러분, 법정은 저만 외우면 되는데 법정 외우려 하지 말고 이렇게 된다는 것만 이해하면 돼. 알겠죠? 313조 가면 정함이 없을 때 어떻게 한다고? 존속기간 정함이 없을 때는. 갑이든 을이든, 갑이 누구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무슨 통고하고? 소멸 통고를 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경과 후에는 뭡니까? 소멸을 한다라고 해야 돼. 그럼 네가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고 몇 월이 지나야? 6월이 지나야 소멸한다. 그리고 6개월 지나면 이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면 된다. 전세 내줄기다. 이렇게 해야 돼요. 됐어요? 또 질문합니다. 등기합니까? 다시 등기해야 됩니까? 또 물어보거든.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자, 전세권 법정갱신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야.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중요하다고 했냐면은 판소도 38페이지 펴보시오. 판소도 38페이지. 물권 변동 또 나왔죠? 우리가 건물의 신축,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법정저당권하고 밑에 전세권의 법정갱신 적어놨을긴데. 네, 맞아요. 적어놨죠? 네. 아, 그겁니다, 그거. 등기한다, 안 한다? 아,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생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됩니다. 자,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등기 없이도 또 시험 문제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항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한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존속기간 이제 정리하러 갑시다. 315페이지. 존속기간입니다. 312조 나와 있죠? 전세권의 존속기간 몇 년 넘지 못해? 줄 끊어놓고 10년 넘지 못하니까 최장기간이 몇 년이다? 10년입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 넘을 때는 몇 년으로 단축해? 10년으로 단축하니까 최장기간이 몇 년이야? 10년 넘기시고. 그리고 최단 존속기간 나옵니까? 뭐 앞에 건물에 나와 있어요. 건물은 몇 년이다? 1년 미만을 정할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그럼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가서 설정일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언제든지. 여기서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각 당사자는 찾았어요. 법조문에. 각 당사자는 누구야? 갑이든 을이든 언제든지 상대방의 소멸 통고를 할 수가 있고 통고한 날로부터 몇 월?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을 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법 전세권의 갱신에서 합의의 갱신이 있고 법정 갱신이 있다고. 예? 무슨 말 알겠어요? 자, 7번 보세요. 두 사람이 합의로 갱신하면 아까 뭐랬습니까? 10년이죠. 예? 합의 없이 갱신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자,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줄에 그 기간 만료할 때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찾았습니까? 그게 핵심이야. 그 다음에 그 기간은 정함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단 말이야. 그리고 3번의 별표 건물에만 인정됩니다. 어디는 인정되지 않고 토지는 안 되고 312조 4항 보면 법정개시 나오는데 건물의 전세에 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어디만 인정된다고? 건물에입니다. 4번이 별표입니다. 등기하지 않고 찾았습니까? 여기 해놨네. 여기에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이러죠. 무슨 말 알겠죠? 4번 이거 돼 있잖아.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됐나요? 됐고 옆에 가서 전세권의 효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세권의 내용 설명했고요. 존속기간 했습니다. 이제 뭐 한다? 효력이다. 우리 판서부터 이제 몇 페이지 펴야 됩니까? 54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미 뭐니까 지상권의 효력은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10몇 분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0분 지났어요. 사실 얘기해서 21분 지났습니다. 예, 기억날 거라고 믿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모르면 뭡니까? 밑에 살짝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보면 돼요. 예. 자, 지상권의 효력은 뭐였습니까? 지상권자가 뭐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첫 번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두 번째, 처분 등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했잖아. 맞죠? 그러면 옆에 가면은 전세권의 효력이야. 자, 우리 객체가 토지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 옆에 내용 똑같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상린관계 준용이 된다. 319조. 알겠어요?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걸 따로따로 외우려면 우리 빠개지잖아. 같이 외우면 쉽죠? 요? 맞죠? 요. 자, 그래 됐고. 그 다음 밑에 처분 등 똑같잖아.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다 되는데 한 개 더 있어. 전전세. 전전세가 뭔데?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새끼 전세 까는 게 뭐예요? 전전세. 전자가 부를 전자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새끼 전세 까는 게 전전세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한 개만 더 하면 되네. 전전세. 예? 그 다음에 돈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전세금 다 꼽았잖아. 그러니까 뭐니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유입비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필요비는 없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지상권하고. 됐어요? 한번 적어놔 봅시다. 다시. 자, 복습 차원에서 첫 번째, 우리 지상권하고 전세권에서는 객체가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무슨 물건? 용익물건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첫 번째, 전세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이게 뭡니까? 침탈하면 반환 청구, 침해하면 방해 제거, 침해 염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 청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상린관계가 준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등 할 수 있습니까? 처분 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처분 등이라는 양도, 임대, 담보에다가 이제 뭐만 들어가면 됩니까? 전세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전세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금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가 뭔데? 후순위 권리자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을 하고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합니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고 기타 채권자보다 뭡니까? 우선한다는 말이에요. 됐어요? 됐습니까? 자, 됩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효력입니다. 다 있잖아. 정리하러 갑시다. 알겠죠? 자, 다 했어요. 이제 줄 긋기만 하면 됩니다. 317페이지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자, 304조는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304조 별표해 놓으시고 시험에 3번 나왔던 거예요. 우리 전세권은 자,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근데 지상권에서는 지상권 내용 물을 수도 있고 법정 지상권 같이 묻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문제 더 나와요. 2문제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용인 물권 파트에서 몇 문제 나옵니까? 보통 4문제 정도 됩니다. 4문제. 아시겠죠? 담보 물권에서도 4문제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전세권의 효력에서 첫 번째 304조 있습니까? 네. 1항입니다.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하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미친다, 모르겠다, 미친다, 미치겠다 이 말이죠. 자, 304조는 이거예요. 갑이 갖고 있는 토지에 을이 요 토지를 빌려왔습니다. 빌려왔어요. 얘가 지상권자고 또 임차권자, 토지 임차권자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이 건물은 누구 겁니까? 을 거지. 자, 건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병이 전세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얘가 전세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하면은 얘가 이 건물 날리겠죠? 그러면 날리겠죠? 그럼 여기 있는 토지 임차권이나 지상권에도 날릴 수 있어 없어? 있죠. 효력이 미친다. 이제 읽으면 이해돼. 그럼 법조문이. 그저 이거는 몰랐는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타인의 토지, 갑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누가 있다고? 병이. 전세권의 효력은 그 토지, 그 건물 소유를 목적하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한다고? 건물 날리고 임차권, 지상권도 날린다, 날린다? 날린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냥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 내용을 들으니까 이해되죠? 이해 안 될 거야. 자,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에요. 304조 내용. 이거는 법조문 내용을 그대로 시험에 2번 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 임차권,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케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함부로 이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없애버리면 여기 있는 전세권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함부로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만든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건 누굴 보호하는 겁니까? 전세권자 보호하는 거지. 무슨 말이죠? 그 304조를 만들어 놓은 게 전세권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조문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법정지상권 305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조. 일단 읽어보고 설명 또 드릴게요. 305조 1항.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자, 줄 것이고. 첫 번째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이게 2번째 내용이에요. 전세권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그 대지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가 아님 돼 있죠. 누구인 됩니까? 전세권자입니다. 됐어요?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 행합해주고 이거 뭐 이상하게 해놨노 이거 갈로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답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전세권자 나오거든. X란 말입니다. 자, 그 얘기고.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 청구해서 법원이 결정한다. 우리 아까 지료가 법정지상권일 때 누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법원이 결정한다 그래서. 자, 그럼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뭐야 됩니까?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을 설정해야 됩니다. 근데 토지가 특별 승계인이 넘어갔습니다. 병인한테. 맞나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누구한테 인정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얘가 누굽니까?
전세권 설정자. 얘한테 인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전세권자에게 인정이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인정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타 여기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는 전세권자가 있을 게 아니고 임차인도 있을 거 아니야. 보호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인정돼야 돼? 전세권 설정자. 맞죠?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누구한테 지상권 설정하는 걸 본다?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정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토지와 건물 소유주 동일하다가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을 했을 때 토지가 특별 승계이 넘어갔을 때는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뭡니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됐어요? 그래야 누가 보호됩니까? 전세권자, 임차권자, 여기 살고 있는 사람 보호되죠? 예? 요 사람이 지상권 인정되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305조의 포인트는 전세권 설정자인데 우리 법조문에 보니까 누구가 아니다고 해요? 전세권자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전세권자가 아니고 누구인데? 전세권 설정자. 이게 시험에 2번 나왔는 건데 나왔던 겁니다. 체크하시고 뭐 나오면 요것밖에 안 바꿔. 전세권 설정자를 뭐로 바꾼다고요? 전세권자 바꿔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전세권의 유지수선 의무. 자, 309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유지수선 의무가 누구 돼 있습니까? 전세권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비 청구할 수 있는데? 유입비.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뭡니까? 옛날에 전세를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전세권자가 전화 왔어요. 방충망에 뭐 이게 찢어져가지고 고쳐달라고 전화 왔습니다. 제가 뭐랍니까? 고쳐주세요 하길래 제가 뭡니까? 민법 309조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전화 와서 무슨 말이지? 뭐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전화 와서 무슨 말입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민법 309조에 의할 때 유지수선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고? 전세권자에게 있다. 그럼 방충망 찢어져 이건 네가 다 고쳐야 된다. 그런 게 어딘데? 내가 얘기했잖아. 민법 309조.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또 계약서에 보면은 전세권 설정할 때는 10만 원 이하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특약으로 적어놔요. 저는 항상. 아시죠? 임차인은 뭐 임대차 계약 적을 때는 5만 원 이하는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알겠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방충망 얼마입니까? 5만 원이거든.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청구를 못 합니다. 아시죠? 근데 임차인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5만 원 이하는 못 한다고 딱 해놔니까 걔가 5만 1,000원에 청구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네, 딱 5만 1,000원 만들어 오더라고. 영수증에. 진짜 5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만 1,000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전세권자하고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 전세권자는 유지수선 의무가 누구 있다고? 전세권자죠. 그 보일러 고장 나고 이러면 뭡니까? 어디 보일러가 완전 터져가지고 이거 보일러 통째로 갈아야 되는 거 아니면은 고치는 건 누가 해야 돼? 전세권자 하는 게 원칙이에요. 법에.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을 잘 지키고 있는 데가 서울입니다. 서울. 울산은요. 다 그냥 뭐 얘기하면 다 고쳐줍니다. 워낙 착해가. 우리 경상도 아닙니까? 맞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고쳐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지수선 의무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2번입니다. 따라서 찾았죠? 동그라미 2번. 무슨 비는 청구하지 못한다고? 필요비는 청구 못하지만 무슨 비 청구할 수 있어? 그게 포인트야. 유입비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상인관계 물권 조건 준용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3번, 4번 묶어놓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가면 이제 전세금 증감 청구권 나오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20분의 1 몇 프로입니까? 5%. 계산 안 되면 곱하기 5 하면 돼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지금 우리 아들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4학년.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5. 그래서 몇 프로입니까? 5%. 자, 1년 내 증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증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증액할 수 있는 건 몇 프로다? 5%인데 이것만 정의하면 안 되고 우리 앞에서 했죠.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도 보증금 증액, 차임 증액도 몇 프로다? 5%.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도 몇 프로다? 5%입니다.
자, 우리는 시험 칠 때까지 뭡니까? 전부 다 증액 청구 나오면은 전세금 증액도 5%, 주임법 5%, 상가도 5%입니다. 옛날에 상가가 9%였습니다. 그 한 5년 전에 바뀌었어요. 5%로. 아시겠죠? 네,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통틀어서 몇 프로? 5%입니다. 자, 그래서 312조 2. 5%입니다. 대통령이 정해놨는데 그게 몇 프로라고? 5%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20분의 1 중간에 보면 나옵니까? 두 번째 줄에. 나와요? 20분의 1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갔습니다. 이제 전세권의 처분 등입니다. 이거요. 처분 등. 앞에 지금 이거 상린관계 물권 청구 정리된다고 했잖아요. 네. 했고 처분 등 들어갑니다. 양도, 임대, 담보, 전전세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처분의 자유와 제한 나오는데, 자, 일단은 양도, 임대, 담보 제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1번 내용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설정 행위로 금지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2번이 그 내용이죠? 네. 설정 행위를 뭡니까? 금지시킬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 전세금 담보대출 받아가 들어오니까는 나중에 돈을 못 갚고 이렇게 돈 줘야 되는 거 잘못 줘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집주인은 뭡니까? 담보 설정해가 들어오면 내가 안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설정하지 말라고, 전세권에 대해서 설정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하면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가서 전세권의 양도입니다.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첫 번째 줄에 전세권 양도는 주등기를 합니까? 부기등기를 합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어? 책이 돼 있으니까 적었죠. 자, 소유권의 이전을 할 때는요 주등기를 하고 소유권 이외의 물건을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등기법에. 알겠어요? 소유권 이전할 때 내가 소유권 넘길 때는 어떻게 한다고? 주등기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뭐야? 전세권, 지상권, 전환권은 넘길 때 부기등기를 한다고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를 한다. 이게 법에 돼 있습니다. 등기법에.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서 자, 3번에 1번이 별표입니다. 그 페이지에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20분에 그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20분의 1 초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증액할 때는 5% 넘어갈 수 없다는 그게 또 중요하고 그 밑에 게 이제 또 중요합니다. 분리 양도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하고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밑에 맨 밑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리 양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소멸을 전제로 했을 때는 분리 양도할 수가 있다. 소멸할 때 이렇게 이 전세금 우리 아버지가 줬으니까 소멸할 때 전세계가 끝날 때는 우리 아버지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줄 거면 원칙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두 번째 줄부터 뭡니다? 전세권 존속 중에 장래의 전세권을 소멸하는 경우, 자, 현관편을 쥐고 장래의 전세권 소멸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로 양도할 수는 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 전세금 우리 아버지가 꼽았으니까 나중에 우리 아버지 주세요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장래에 대해서 소멸할 때입니다. 그런 말이 없으면 분리 양도 돼 안 돼? 안 된다는 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넘기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이제 전세권의 담보 제공입니다. 자, 첫 번째 전세권도 담보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자, 여러분이 자, 내가 임대차를 해보고 이제 주주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주택임대차 이해가 되고요. 전세를 또 해보고 이래 보면은 또 이해가 돼요. 자, 전세할 때 돈이 모자라면 전세담보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되잖아요. 맞죠? 은행 가면 됩니다. 이자도 2%밖에 안 됩니다. 2% 초반. 아시겠죠? 국가가 또 지원해 주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의 포인트. 저당고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목적이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전세야. 자, 뭐를 유지하면서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새끼 전세 까는 게 뭐라고? 자, 일로 옵니다. 자, 얘가 이제 전세권을 유지하면서 새끼 전세 까는 게 뭐라고요? 전전세. 그럼 이 사람이 전전세권자입니다. 됐어요? 자, 밑에 내용은 한꺼번에 다 정해줄게요. 자, 책방 보세요. 2년이면 요거도 몇 년이요? 2년이고 얘가 소멸하면 소멸하고 1억이 전세금이다. 그러면 1억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얘가 소멸하면 얘도 소멸하고. 됐어요? 이게 뭡니까? 전전세 내용입니다. 자, 전전세 계약은 누가 합니까?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가 합니다. 맞죠? 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이 끝이야. 다 했죠? 전전세금도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지. 전전세금도 등기합니다. 돈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 넣을 수 있죠? 근데 판례가 경매를 할 때는 원전세도 소멸하고 전전세도 소멸했을 때 경매 넣을 수 있다는 판례를 아셔야 돼요. 너무 어렵나? 자, 그럼 이것만 기억합니다. 그거 빼쁘고 가면. 그 판례는 빼쁘고 가면. 자, 2년이면 2년, 1억이면 1억, 소멸하면 소멸한다. 끝.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판례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자, 갑시다. 자, 전전세의 줄 것입니다.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전세권 범위 내에서 전세 목적에 대해서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거다. 새끼 전세 까는 겁니다. 됐어요? 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원전세금 총괄할 수 있어 없어? 없답니다. 없다. 자, 이 동그라미 2번에 원전세 설정자의 동의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처분 등 할 수 있다면 전세권자에게 네. 양도 임대 전전세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동의 필요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 존속 기간 내란에 2년이면 2년 그 얘기 다 했잖아. 1번, 2번, 3번 다 했잖아요. 설명하고 줄 거 주고 했잖아요 지금. 자, 밑에 가서 효력갑니다. 그죠? 자, 효력에 뭐 1번, 2번, 3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근데 3번만 체크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전세 하지 않으면서 면할 수 있는 불가항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뭡니다? 부담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308조. 자자. 전세권자에게 뭐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까? 처분 등 할 수 있도록 했잖아. 양도, 임대, 담보, 전전세 할 수 있도록 다 해줬어요. 맞죠? 자, 그런데 해줬는데 불가항력으로 옆에 건물이 불이 타간 우리 여기도 건물이 뭐 불타붙다. 불가항력적인 책임 또 누가 진다고? 전세권자. 네 마음대로 처분 등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렇게 대해서 잘못되면은 네가 다 책임지라 이 말입니다. 합리적입니까? 네. 합리적이잖아. 맞잖아. 외울 이유가 없어. 전세권자 니한테 니 알아서 다 해라. 니 전세권 생기면 양도, 임대, 담보, 전전세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야. 불가항력 잘못돼도 누가 다 책임지라고? 네가 다 책임지라 이 말이야.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책임져라. 아시겠죠? 맞아요? 또 여러분 자녀 보면 네 마음대로 해라. 책임 네가 다 지는 거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뭐 공부 계속 시키지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포기를 못 하잖아요. 맞죠? 자, 봅시다. 네. 됐죠? 자, 그 내용입니다.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전전세 내용 설명이 다 됐습니다. 자, 내용 됐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이제 전세권의 소멸로 갑니다. 소멸 갑니다. 자, 우리 아까 효력에서 3번 아까 봤습니다. 전전세나 임대 담보 했을 때 하지 않았으면 생긴 불가항 책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다고? 전세권자 책임자. 책임지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고 누라고? 전세권자라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전세권자를 뭐라 한다고요? 전세권 설정자로 나오거든. X야. 알겠죠? 자, 됐고. 밑에 전세권의 소멸을 가는데 1번 옆에다가 190페이지 참조. 190페이지 아까 봤습니다. 물권의 공통의 소멸 사유 아까 했었죠. 목적물이 멸실하고 소멸시효 포기 맞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공용징수 혼동 이런 것들이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혼동으로 소멸하잖아. 그런 내용 다 배웠습니다. 자, 그 밑에 가서 311조 소멸 청구 나왔죠. 자, 311조는 별표에 넣어야 되는데요. 1번이 별표입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적인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는 경우가 행간편이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세권자가 들어왔는데 뭐라 합니까? 음식점 한다고 들어왔는데 단란한 거 차려본단 말이야. 주점. 알죠? 그러면은 용법 위반했죠? 네. 그럼 여러분이 집주인이다 뭐라 해야 돼요? 나가라 해야 되잖아. 네. 그때 뭐 할 수 있다고요?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네 용법 위반했으니까. 실제로 우리 수강생 중에도 한번 이런 게 있었어요. 10몇 년 전에 동구에서 이제 제가 학원 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우리 수강생이 이제 그때 바다 이야기가 유명했었거든요. 바다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뭡니까? 건물주였는데 우리 초등학생이 자 어떻게 전세를 내줬어요. 제가 냈는데 전세금 설정기가 했어요. 음식점 하다가 했는데 뭡니까? 바다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몰수당했어. 그때 당시에 뭡니까? 그 건물주도 처벌되게 돼 있었거든. 그래서 내용증을 떼어놨어요. 니 빨리 그 원상회복 해라.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사람이 뭐랍니까? 난리 났죠. 전세금 내려왔어요. 왜 이렇게 하냐고 뭐 돈만 잘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세금 설정되게 돼 있는데 돈은 좀 줬겠죠. 월세 비슷하게 설정되게 돼 있었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는 미리 뭡니까? 그것만 해놨다. 예의상 보내놓은 거다. 니한테 집행하고 이렇게 원상회복하고 안 한다. 딱 해놨어. 제가 해놓으라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다 가져가 보고 건물주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갔죠? 근데 내가 뭡니까? 소멸 원상회복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 중에 보내놓은 게 있다. 그러면 되게 권리 행사를 했어야 안 했어요? 했는데 임박 안 했잖아. 그럼 내 제일이 없어. 그 벌금이 옛날에 벌금 부과가 됐었는데 과태료 부과가 됐었는데 그걸 취하시켰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많이 얻어묻습니다. 그분한테. 회를 몇 번 얻어묻어요. 진짜. 그건 실제 있은 일이거든요. 실제. 그때 이제 무슨 위반을 했다고? 용법 위반. 아시겠죠? 전세금 설정되게 돼 있었거든. 그 사람이. 근데 전세금 설정되게 돼 있었는데도 돈을 어떻게 됩니까? 월세를 좀 줬어요. 근데 전세 설정 계약서 쓰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몇 조가 311조 내용을 쓰게 됐다고요. 그때. 건물주가. 알겠습니까? 아셔야 됩니다. 예, 이건 실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용법 위반했을 때 만다고 소멸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311조 1항 받고 2항 갑시다. 용법에 따른 사용 수익을 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상회복하라고 하고 또 안 하면은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전세권자가 난리 나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예비상 해놓은 거다. 안 할게. 그냥 해라. 한 거야. 근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 생기면 그거는 이제 내가 액션 취한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안 다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일명 뭡니까? 보험으로 드는 거죠. 보험을 해놓는 거죠. 자, 넘기시고. 자, 소멸 통보는 아까 했어요.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뭘 했습니까? 언제든지 소멸 통보를 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313조 아까 했었죠? 자, 했었고. 그 밑에 가서 목적물이 매실. 했잖아, 이거. 목적물이 매실하면은 전세권 소멸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밑에 내용이 뭐냐면은 다 박살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친구 또 어디 갔어요? 오늘 친구 어디 갔어요, 또? 이제 갈라지기까지 하고 뭡니까? 친구도 안 오고. 커피를 갖다 주는데 오늘 커피를 안 갖다 주기 때문에 왜 안 오시지? 이랬죠. 예. 예. 자, 여기 있으면 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뭐 하다가 말았습니까? 자, 다시 갑시다. 목적물의 매실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목적물이 다 빠지면은, 또 경상도 사투리서가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다 박살 나면은 문제가 안 돼. 전세금 반환하면 돼. 근데 문제가 뭐야? 일부가 박살났을 때 문제 아니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목적물의 매실은요, 나눠야 되는 게, 전세권자가 박살 내는 경우가 있고, 불가항력으로 박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나눠야 돼요. 두 가지. 그리고 전부 매실했을 때하고 일부 매실했을 때 두 가지 나눠야 돼, 또. 어렵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이게 적응해야 돼요, 적용. 알겠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불가항력으로, 예를 들면 지진으로, 옆에 불나가 같이 불나가지고 매실해버렸어, 불가항력으로. 그러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끝나고. 그건 이해됐어요? 네. 그거 됐고. 근데 이제 불가항력을 했는데 일부가 파손됐어. 그러면 내가 일부를 30%를 사용 못해. 그러면 전세권자는 어떻게 됩니까? 1억 곱해 있어. 30% 사용 못해. 가면 뭐라 됩니까? 가서 뭐라 해요? 30% 가두가 돌려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그게 법에 돼 있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과매칭 과수. 자, 이제 불가항력 끝났어. 네. 전부 매실하고 일부 매실했어. 이제 누가 박살냈을 때? 전세권자 박살냈을 때. 지금 이해되면 밑에 볼 필요 없어. 자, 전세권자가 잘못해서 목적을 전부 박살났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꼽혀 있어? 그래서 이건 안 가르쳐도 여러분 전세금 다 가져와 봅니다, 여러분. 반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추가 손배까지 청구합니다. 이해됐어요? 네. 됐어요. 외울 필요 없어, 이거. 뺐고. 근데 일부가 파손하면? 전세에서 까쁘고. 맞죠? 까쁘고 모자라면 손배 청구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금액 내주면 돼요. 알겠죠? 네. 끝. 수고했습니다. 네, 다 했어요. 밑에. 읽어보세요, 나중에. 314조, 315조. 네,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가서.
전세권 소멸의 효과입니다. 자, 317조는 별표입니다. 이건 동시행위 한벽을 할 때 나옵니다. 우리가 전세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저 정리할게요. 여기 잡읍시다. 요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잖아.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하고 플러스 무슨 수료 줘야 됩니까? 말소 소료를 줘야 돼요. 전세권 설정되게 됐으니까. 자, 근데 얘는 얘한테 뭘 줘야 됩니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잖아. 맞나요? 자, 무슨 행위입니까? 동시행입니다. 동시행입니다. 자, 그래서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하면서 말소조 주는 거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옛날에 전세를 했을 때 우리가 담보대출 했다가 전세권자 들어오면 저당권 다 없앱니까? 안 없앱니까? 없애고 전세권 설정해 주죠. 맞나요? 자, 근데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만나잖아.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아가 돈 내주고 부족한 분 좀 같이 보내고. 맞죠? 자, 그렇게 하고 말소를 받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딱 있습니까? 은행 직원이 딱 와 있어요. 법무사까지 와 있어. 맞아요? 그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미리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뭡니까? 말소 들고 오세요. 전세권. 맞아요? 그럼 뭐 들고 합니까? 키 들고 하죠. 예? 그 전에 뭡니까? 들어가서 뭐 깨진 거 있는 거 봅니까? 안 봅니까? 보고 변기 깨진데 15만 원, 창문 깼다 7만 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충망 찢어졌다 5만 원 이거 알잖아요. 세 놓는 사람 기본적으로 그 계산 다 하고 있어요. 맞죠? 얼마 하고 중개사 같이 가서 이게 얼마 해가지고 금액 어디서 깝니까? 전세금. 그래서 전세금은 보증금적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갚으니까 관리비 연체해서 어디 깝니까? 거기서 갚으리지. 확인하고 맞죠? 그래서 올 때 뭐 들고 합니까? 관리비 완납 증명서, 납입 증명서 가져오라고 하거든. 맞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납했고 난 다음에 밀납돼 있으면 뭡니까? 장기 수선 충당금하고 이런 거 공지하잖아요, 같이. 예, 합니다. 쭉쭉쭉 다 하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뭡니까? 요 주는 거 하고 전세금 반환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서 하잖아요. 보내주고 뭡니까? 얘들 서류 다 줍니까? 안 줍니까? 준단 말이에요. 키하고 말소리하고 같이 톡 떨어지면서 전세금 쏴 붑니다. 무슨 이행? 동시행이다. 동시행.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본부사 사무실에서 이제 직원이 와가지고 뭐랍니까? 5만 원 합니다. 5만 원. 말소비 누가 달랍니까? 전세권자에게 달라고 합니다. 5만 원 알겠죠? 네. 5만 원. 아따. 달란다. 좀 지랄하면 어떻게 됐어요? 4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무슨 행위다? 동시행이다. 자, 됐어. 이해 다 됐어. 317조. 전세권이 소멸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는 자, 주어가 누구예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동시에 자, 그러면 누가 줘야 됩니까? 전세권자가 그거 줘야 되잖아. 동시에 뭘 반환해야 됩니까? 전세금을 반환한다. 전세금 반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전세권 설정자란 말이야. 됐어요? 네, 무슨 행위다? 동시행이다. 자, 옆에 페이지 갑니다. 그 내용이고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입니다. 이거 아까 했잖아. 전세금을 뭐 할 때 반환을 지체할 때 경매 넣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 넣었다는 거 318조 아까 읽어봤던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두 번 죽으시고 그러면 이제 경매를 넣으려면은 상대방을 뭐에 받들어야 됩니까? 이행 지체에 받들어야 돼요. 이행 지체. 요즘은 담보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 곧 있으면 또 담보 지금 6억 원 이하까지도 뭡니까? 대출을 못하게 막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예? 아예 못하게 막겠다고. 왜냐하면 지금 수원하고 용인하고 성남하고 지금 수용성이라 하는데 거기가 지금 아파트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예 뭐 6억 밑에도 대출 안 되게 만든대요. 안 돼요, 지금. 그렇게 정책이 그렇답니다. 호남기 그 부총리가 나온다고. 하여튼 그러면 이제 대출이 안 되잖아요, 요즘은. 맞잖아요. 자, 하려 되는데 전세금 반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반환하는 거하고 자, 말소서류 주고 목적을 인도하는 건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행인데 전세금 반환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맞죠? 저도 생겼다 했잖아. 저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뭐 니해를 가져갔다고. 이게 혼동으로 소멸이야. 혼동으로 소멸. 알겠어요? 못 준다고. 담보대출 안 되니까. 맞죠? 그러면 뭐 넣겠습니까? 전세권자가. 얘기하대요, 저한테. 경매 넣어본다고.
경매 넣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경매 처여 분다고 하더라고. 경매 처여 분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경매 처여라 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 보증금 뭡니까? 날아가거든요. 그냥 가져가라 했어요. 그래서 가져가는데 안 가져간대. 또 더 떨어지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안 가져간다고 하다가 막 뭡니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옆에 집값 올라가니까 뭡니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가져갈게요 이러더라고. 아, 이제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면서 나는 다시 팔라고 한다 그랬더만 그러니까 100만 원 줄게요. 100만 원 받았어요. 100만 원 받았어요. 아, 참 그때 100만 원.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거부했거든요. 예. 기분 나쁘잖아. 한번 티 가야지 맞죠? 자, 그래서 100만 원 받았어요. 100만 원 받고 그냥 넘겨줬어요. 자, 등기 다 술 다 갖다 주고 니 아세 해라 이러면서 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안 하면 뭐 넣을 수 있다고요? 겸해 넣을 수 있는데 겸해 넣으면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상대방이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전세권자다 어떻게 돼요? 자, 언제까지 내용 좀 보세요. 언제까지 전세금 계좌로 이체를 안 하면은 자,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하죠. 그렇게 하고 그 서류를 두고 가서 법무사에 맡기면 진행됩니다. 그 날짜에 안 주면은 무슨 말이겠죠? 자, 이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계약 기간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원래 한 번 더 보내야 돼요. 원래 그때까지 전에 이제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그때까지 넣으라 했는데 안 하면은 바로 넣을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하면 확실하게 이제 인정이 됩니다. 바로 진행돼 버려요. 자, 하여튼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내용하고 3번하고 같이 연결해야 돼. 그래서 지체해가지고 겸해 넣었잖아요. 그럼 전세금은 뭐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내용, 아까 읽어봤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고 적으시고. 자, 4번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관계하고 4번 이 내용은 자, 일단 저당권 관계는 뒤에 가면 설명하고요. 4번은 전세권은 한동 건물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자, 그런데 요 내용은 이제 중요한 게 일부의 내용 전세권 설정해 놓은 거에 대했을 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6층에 예를 들어서 요 전부 다 아니고 일부를 전세권 설정되게 되어 있어요. 전세금 반환 안 했을 때 이 건물 전체로 겸해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안 돼. 안 됩니다. 못 넣어요. 못 넣어요. 자, 못 넣는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중에 이거 못 넣는 이유가 뭐예요? 요 일부에 있는데 나머지 건물 다 엿보면 어떻게 돼요? 요 위에 뭡니까? 뭐 태산 뛰 내려오고요. 저 보험에서 막 뛰 내려옵니다. 자기는 연체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일부의 전세금 설정한 사람이 전체 겸해 넣을 수는 없다. 그런데 구분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뭡니까? 요 부분은 넣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시험 몇 번 나왔습니다. 3번, 4번 정도 나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내용 있죠? 1번 내용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즉되어 있는데 세 번째 줄에 보면 나옵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이 그 부분만을 겸해 신청은 불가능하다 되어 있죠? 그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구분층이 되어 있으면 넣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3자가 겸해 넣었을 때는 내 전세권이 있으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관련 판례 보기에 별표해 넣으시고 나머지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하면 나머지 건물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 돼 있잖아요. 없다 판례가. 맞죠? 그게 별표입니다. 2개 넣으시고 다음 페이지 전세권의 원상 회복 의무와 부속물 수거권 나옵니까? 자, 그러면 전세 계약이 끝나면은 원상 회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고 부속물을 수거합니다. 자, 우리가 지상권에서는 뭐였습니까? 지상물이었죠. 지상물 수거한다 있고 전세권에서는 부속물 수거입니다. 자, 그래서 316조 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할 때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무슨 회복해야 됩니까? 원상 회복해야 되고 그 목적을 부속된 물건을 뭐 해야 됩니까? 수거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16조 자, 1항 같이 연결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분리해놨어요.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누가 매수 청구하는 겁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전세권 설정자 갑이죠. 자, 밑에 가서 2항 갑니다.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수신 것일 때는 자, 줄 것이고 1번
동의를 얻어서 부수시킨 물건, 부수시킨 것일 때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그 부속물 매수권을 할 수가 있다. 부속 매수권은 뭐라고? 형성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 때도 같다. 자,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우리 판서 노트에 53페이지로 가셔서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부속물이 돼 있습니까? 네. 요걸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돼. 자, 옆에다 적어놔야죠. 자, 부속물은 아까 법조문 1번하고 2번이 내용이 나올 건데 1번이 아까 뭐였냐면 부속물의 정의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뭡니까? 부속시킨 물건이 되죠.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이 되고 부속물이 되고 두 번째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물건이 됩니다. 맞나요? 네. 이랬을 때 무슨 물이 된다고요? 부속물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부속물 뭐 할 수 있습니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갑 또는 을. 갑이 누굽니까?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아까 지상물 매수는 또 갑이 할 수도 있고 을이 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한 방에 정의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이게 갑 또는 을. 부속 매수권, 지상 매수권 누가 한다고요? 갑도 할 수도 있고 을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갑도 할 수도 있고 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세권에서는 뭐라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지상권에서는 뭡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냐 부른다 이 말이야. 그럼 부속물은 뭐라고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부수시킨 물건이어야 되고 또 매수한 물건일 때 된다 안 된다? 된다 말이야. 됐나요? 자, 그게 이제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의 내용이고요. 옆에 가서 7번에 유입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필요비는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체크하시고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전세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전세권 됐죠? 자, 그럼 전세권 이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 쉬는 시간 되면 이 얘기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거든. 다시 할게. 다시. 자, 전세권은요 반드시 뭘 지급해야 됩니까?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로 성립합니다. 존속기간은 최장기간에 몇 년이다? 10년. 토지나 건물이나 10년입니다. 토지는 있어 없어? 건물은 최단기간이 1년이다. 자, 갱신하면 몇 년입니까? 10년. 갱신 10년. 법정 갱신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전세 계약이 2년이 끝났는데도 계속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나가는 얘기 하지 않는다. 무슨 갱신입니까? 법정 갱신, 무신 갱신입니다. 내용은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 내용이 되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게 돼서 언제든지 소멸 통과하고 몇 월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자,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전세권 효력. 전세권은 전세권자 뭐 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무슨 물권? 용익 물권.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 내용이 준용이 됩니다. 처분 등 양도, 임대, 담보, 전전세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네, 후순위 권자보다 우선하고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다는 거 체크하시고 자, 이렇게 해가 정리를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뭐 참고로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해노수가 있다. 318조. 겸해노수는 무슨 면제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317조가 뭐였습니까? 전세금 반환과 말소서류 주고 목적물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위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 정리를 했고 329페이지 5번하고 6번 있죠? 5번하고 6번 있습니다. 자, 두 문제 풀어보시고 제가 한 문제 풀어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 자, 좀 쉬었다가 할게요. 네, 풀어보세요.